안녕하세요. 연세사인트 성형외과 황준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의해서 코가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코가 딸려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축으로 의심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축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코가 딸려 올라가는 이유는 구축뿐이 아닙니다. 일단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축이란 뜻으로 많이 쓰는 거는 쫓아낸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니면은 잠수함을 쫓아내는 구축함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쓰는 구축은 그 구축이 아니라 쪼그라든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처가 생기면 조직들이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상처를 닫기 위해서. 그걸 수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심하게 되는 경우, 감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상처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를 구축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즉, 구축은 심하게 강하게 쪼그라드는 피부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 수술도 상처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수술은 상처죠. 자, 거기서 우리가 코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연골 구조, 골격 구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를 덮죠. 피부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불을 덮듯이 부드럽게 골격 구조 위에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구축의 경우는 거기다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쪼그라드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는 24시간 쉬지 않고 골격 구조를 누른다 그랬죠. 근데 그게 강하게 내려 눌리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골격 구조를 만들어 놨어도 언젠가는 쭈그러듭니다. 찌그러들고 부서지고 납작해지고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코의 구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혈이 많고 그 많은 출혈을 그대로 냅둔 경우, 그러면은 그게 병균의 온상이 되겠죠. 살아가는 좋은 밥그릇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으로 발전해서 피부는 강하게 수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찌그러드는 거죠. 거기다가 만일 골격 구조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잘라냈다거나 아니면 잘렸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특히나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코가 들리는 겁니다. 구축에 의해서. 두 번째로, 부적합한 이식의 연골 지지구조. 이거는 지난번 영상의 내용과 겹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거나 길이를 연장하려고 할 때 연골 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골 이식을 하는 게, 우리가 이거 피부에 내리 누르는 압력을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를 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내려 누르는 힘이 더 큰 경우죠. 이거는 어떻게 수치상으로 정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분들이 제일 강한 늑연골로 비중격 연장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더 이상 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강하게 골격 구조나 만들어 두자, 그런 생각이죠. 모양 만들기엔 좋지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가장 큰 부작용은 딱딱한 코끝, 그리고 웃거나 그럴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때 모양을 만들긴 제일 쉽죠.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제일 강한 방법입니다. 제일 강한 방법이라 그래서 비중격 연장은 구축을 방지할 수 있느냐? 절대 안 그렇죠. 비중격 연장 하신 다음에 구축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피부가 구축되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연장을 하더라도 구축이 오면은 이건 딸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비중격 연장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실이 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축이 오면은 그게 더 빨리 오고 반드시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장 이식한 건 가만히 있더라도 후두둑 풀리면서 딸려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비중격 연장 자체도 고정한 데서 풀려서 딸려 올라가고, 아니면은 비중격이 약하다면은 고정시킨 비중격 연골 자체가 휘거나 무너지는 최악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이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야말로 지난번 말씀드린 거하고 영상하고 좀 겹치는 얘기인데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은 회전 이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상위측 연골과 하위측 연골 사이에 간단하게 그냥 약하게 살짝 넣어가지고 딸려 올라가지만 않게,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그거죠. 모든 압력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도 부드럽게 이불처럼 덮여 있어야 되고, 연골 구조도 부드럽게 그냥 제자리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연골 이식을 해가지고 코를 연장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약간의 힘만 오버되더라도 이거는 쭈그러들어요. 굉장히 약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변형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귀연골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힘만 있어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 구축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강력한 힘이 몰아칩니다. 24시간. 그렇게 되면은 쭈그러들죠. 휘어버려요. 귀연골은 부드럽잖아요. 휘기도 잘 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축에 의해서 구축이 오면 쉽게 딸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중격과 하위측 연골 사이가 너무 긴 경우, 주로 말씀드렸듯이 회전 이식은 귀연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한 게 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쭉쭉 처지겠죠. 쭉 처지는 데다가 구축까지 와봐요. 쫙 딸려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이거 먼 경우에는 회전 이식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비중격 연장을 해서 이 거리를 좁혀주고 남은 공간을 회전 이식으로 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연장봉합 이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골이 어느 정도 크기와 강도가 있는 분들은 그냥 묶어만 주면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강하지는 않죠. 그냥 뭐 회전 이식하고 비슷해요. 그것보다도 약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 때문에 했는데 구축이 오게 되면 또 역시 센 힘이 눌러주니까 이건 역시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이 아닌 경우에도 회전이식이나 연장봉합은 올라갈 수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게 처음에 수축이 오다가 상처가 나면서 부들부들해지면서 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올라간 듯 하다가 금세 내려옵니다. 뭐 길면은 6개월, 어떤 분들은 뭐 1년 가까이 내려오는 분들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들이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스인트 성형외과 황지훈 원장이었습니다.